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과이불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대학 교수들이 올해 뽑은 사자성어입니다. 잘못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지요. 하지만 잘못을 저질렀다면 반성하고 사과하고 고쳐야 미래가 있지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수님들 뿐이겠습니까? 올해도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새해에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다시 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계획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웠으면 합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네 분 패널입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장, 윤경호 MBN 논설위원, 송금주 민주당 전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낮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내일은 또 전국적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파란 대무님, 올해 허물들을 덮으라는 듯 인천 하늘엔 눈발이 날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많은 눈이 예보되었던데 우리 하얀 세상에 다시 세상사를 써내려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밖에 눈 옵니까? 아직 안 옵니다. 네, 서울은 아직은. 네. 예. 저 나올 때까지만 해도 눈은 아직 안 오는데 오후에 눈도 오고 또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백운계의 시사 1번지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올해 마지막 이벤트로 백운계의 시사 1번지 올해 사자성어를 공모합니다. 지난번에 시사 1번지 1주년 기념으로 오행시 공모를 했는데 우리 애청자분들 놀라운 솜씨 보여주셨죠. 이번에도 기발한 사자성어 많이 보내주십시오. 과이불개보다 훨씬 더 근사한 사자성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매일 두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뽑아서 하는데 또 1등 정말 누가 봐도 대단한 거 나오면 또 특별 선물 저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나오신 패널들께 사자성어 부탁드려봤는데 좋은 것도 많았어요. 혹시 뭐 준비하신 거 있어요? 생각해 놓으신 거? 하다 너무 하니까 예. 뭐 설상가상 뭐 이 정도. 윤경호 의원은요? 저는 어제 그 과이불개와 함께 2위를 차지한 게 욕개미창이라는 예. 단어. 덧풀이 하면 더 도드라진다. 이게 딱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사실 교수들의 천철살인이었는데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겠습니까? 올해 인물 뭐 누가 뭐라 해도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딱 맞는 말이어서 이런 얘기 좀 듣고 반면교사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이 모두 다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별로 재미없어요. 벌써부터 사자성어 보내주십니다. 무미건조님 보내주신 사자성어. 전지현 씨. 네? 네? 전지현 씨가 뭐예요?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네. 전지현 씨 BHC 있잖아요. 우리가 네. 맨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올해 우리 방송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전지현 씨 이거를 사자성어로. 자, 잠깐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약간 또 찌푸릴 주제가 생겼습니다. 과거에 국가가 주도한 인권 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기구죠. 진실화해위원회 2기 위원장으로 김광동 위원이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김광동 위원장이 그동안에 했던 발언을 들어보면 과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만한가? 그리고 이 정부가 진실화해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그전 얘기들 들어보면 과거 사위 이거 없어도 된다, 필요 없다 이런 글을 쓴 게 있고요.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헬기 사격은 허위 사실이다 이런 주장도 했고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 세력의 폭동이다 이런 발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진실화해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김두수 소장 혹시 이 양반 알아요?
참 안타깝게도 제가 개인적으로 예. 제 대학교 그 봉사스끌이 있었는데 그 봉사스끌의 한 해 선배였습니다. 오. 그래서 뭐 잘 친한 사이고 그럼 원래 지금도 학생운동 했던 예 그렇습니다. 인물인가요? 지금도 그 졸업한 분들의 단체 카톡방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얼마 전에 여기 임명됐다고 축가 이게 막 글이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가만히 그냥 침묵을 지켰습니다. 축하 안 하고 예, 그 뭐다가 뭐 다른 말 할 수는 없고 내려오라고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뭐 그 인간적으로 저 감정이 상하니까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학생운동 출신인데 그 이후에 90년대 말 2000년 초에 이제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 이쪽으로 이제 전향을 한 분인데요. 그래서 제일 많이 알려진 이름은 나라정책연구소 원장, 그 연구원 원장을 했고요. 예. 그 뒤에 이제 또 제가 MB 정부 때인가 그때 이제 그 MBC 문화방송 여기에 그 진흥원 이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쭉 가면서 유라이트로서의 그 주로 이제 근대 현대사 여기에서 뭐 나름대로 이승만 복권이라든지 박정희 이런 데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글도 쓰고 그래서 이제 이 보수 계열에서 루라이트를 확산시키는데 열심히 활동하신 정책적으로 뭐 그런 걸 좀 보장하고 그런 분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진실 하해위원회 이런 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소신을 가진 분이 이걸 된 거는 보면 또 여가부에 이어서 다시 뭐 이 조직을 없애기 위해 들어갔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좀 이런데 본인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데 안 가야 되는데 가니까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 김광동 위원장이 그 전에 했던 발언들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론을 해보죠. 무슨 과거사위원회나 특정 시민단체위원회의 활동이라고 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위원회 정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소비에트 정부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소비에트 정부, 준소비에트 정부의 유사 사회에 와 있다. 이것은 4.3 사건이나 여순 사건이나 뭐 2.7 구국투쟁 사건이나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다 김일성과 박헌영이 대한민국을 마저 공산화시키기 위한. 네. 자, 몇 가지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윤경호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모든 잣대가 다 공산주의냐 아니냐, 공산주의에 반대하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요 보수냐 진보냐로 나뉠 거면 이분이 활동했다는 그 하이에크 학회 뭐 이걸로 가면 국가의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 커야 되냐 아니면 작은 정부로 가야 될 거냐라든가 아니면 감세냐 증세냐라든가 이런 조금은 뭐 차원을 더 높인다고 얘기하면 너무 제가 뭐 잣대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걸로 간다면 전 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역시 공산주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 이 모든 거 하나로 역사를 다 저울질한다는 거. 지금 김두유 소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논란을 자초하는 분은 전면에 나서서는 절대로 안 되죠. 이건 본인이 이걸 맞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논란을 자초했다, 매를 번다.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위원장이 진실화해위원회를 뭐 다 좌지우지하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죠. 근데 송금주 의원, 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진실이 밝혀진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걸 허위라고 왜곡하는 발언을 수차례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미 사법부를 통해서 그 5.18 당시에 헬기 사격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로 규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도 확정적으로 사실 인정을 한 사건인데 굳이 이런 분을 그러니까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를 위한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위원장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8명의 위원들과 함께 이제 위원장이 그 사실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과거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의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지나치게 편향성이 있고
과거사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가진 분이 나오게 되면 사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그 오랫동안 우리가 노력해왔던 화해라든가 과거사 정리라든가 민족의 정통성을 수립하는 부분이 다시 후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5.18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지금껏 노력해왔던 어떤 진실의 규명 그리고 사죄 이런 부분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장성철 소장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인물을 위원장으로 뽑았을 것 그 같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분을 잘 알 것이냐라고 추측해 봤을 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뉴라이트 계열에서 활동을 했다면 MB 정권에 있던 분들하고 상당히 신뢰관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광동 이제 위원장이 하는 얘기, 주장의 일부는 좀 수긍하는 면도 있고 일부는 좀 말이 안 되는 왜 저런 주장을 할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이승만 국부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박정희 경제 뭐 발전론 주체 이런 것들은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 뭐 4.3 사건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5.18 헬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북한군 개입 이런 주장들은 허무맹랑한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 과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싶으면요, 이러한 정부의 공적 기관을 맡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본인이 연구소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사적 개인적으로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지만 진실과 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어떤 조직입니까?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취지가 이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과연 적절한 인사냐? 회의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내정한 걸 받은 김광동 씨의 문제도 있지만 그 지명한 대통령의 문제가 더 큰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제주도의 서귀포의 한 마을을 갔습니다. 예. 근데 제가 굉장히 저는 이제 4.3 사건에 대해서 그냥 약간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그 마을에 가서 보니까는 그 연령대의 남자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4.3 사건으로 다 피해를 입어가지고 여자들만 남은 마을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제주도의 마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4.3 추모비에 보니까 희생된 분들 이름들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걸 붕괴했는데 그 부분을 아예 그 역사의 진실성이나 이런 부분을 부인해버리고 다시 그 좌우 대립 논쟁 또는 공산주의 논쟁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진실 화해 그리고 과거사 정리가 목적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김도 소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던 얘기를 들어보면 4.3의 아픈 역사와 한 분 한 분의 무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 억울하단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소중한 이들을 잃은 통한을 그리움으로 견뎌온 제주도민과 제주의 역사 앞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4.3 사건은 공산주의 세력의 폭동이다라는 발언을 한 인물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최근 들어와서 이제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김문수. 예. 예. 이런 저 노사정위 위원장님. 그리고 이제 이런 김광동 위원장 같은 이런 경우에 평소에 이야기했던 거와 안 맞고 또 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이런 분들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 인사가 뭐 일관성 있고 쭉 잘해온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정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나름의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인사를 할 건데 이런 부분은 또 튀니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말 옛날로 보면 어떤 그 이 라인 개선에서 누군가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엉뚱하게 사람이 임명되는 경우라면 또 이렇게 좀 그래서 그랬구나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마침 뭐 이런 과거사위원회가 지금 참사하고는 연결돼 있지 않지만 이런 와중에 또 이런 것 뭔가 하해와 진실 이런 것들을 하는 위원회에 이렇게 편향된 어떤 치우친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사과하거나 반성한 이런 흔적이 없는 분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임명하면 아 정말 이거는 좀 국민들한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 같아요. 임금님 기획 캔디 아이디 쓰시는 분도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김문수 위원장까지 생각하면 인사에 일관성은 있네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용경호 의원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안보 관련했던 부분 이제 뭐 수사 결과 막 이렇게 바뀌고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만 역사 그러니까 진실과 화해 위원회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이제 진실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해를 가자고 하는 건데 진실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하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예요. 예. 그리고 관련 기본법에는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미래로 가기 위한 그리고 뭐 국민 화합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뭐 접근하는 방식,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논쟁으로 끝나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지난 과거의 역사에서 공권력이라는 쉽게 말하면 국가 권력이죠. 국가 권력이 자행했던 인권 침해 그런 사례들을 딱 집어넣고 얘기를 하자면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제주 4.3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처음 가서 국가 공권력을 대표해서 대통령인 제가 사과라고 표현을 했던 그게 갖는 의미, 그게 과연 공산주의를 당시에 추종했던 사람과 아닌 사람이라고 나뉠 수 있는 문제였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 때문에 사실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광정이라는 분을 여기 위원장으로 앉힘으로써 이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그냥 무력화해버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5.18 헬기 사격은 사법부의 판결로 확인이 되기도 한 그런 사실인데 5.18 헬기 사격에 대해서도 아직 규명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실화해위는 4.3 사건이나 5.18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위원회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볼까요? 헬기 사격은 아직 규명 안 됐고 5.18에 물어보세요. 헬기 사격이 입증된 것인가? 5.18의 헬기 사격이 5.18 위원회에서 규명됐는가 확인해 보시죠. 진실화해위는 4.3 사건이나 5.18 사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위원회입니다. 법안 한번 읽어보세요. 4.3과 5.18이 우리가 관여하는 사항입니다. 장성철 소장, 관계가 없나요? 아니 이게 5.18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 설립 취지가 뭐냐면은요.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낸다라는 게 설립 취지거든요. 4.3이나 5.18 이 민주화 운동이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인식을 가지신 분이 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과거에 대한 진실, 화해 물 건너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주장 일견 타당성 있고 옳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견이어야 한다니까요. 공적인 기관의 수장으로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자신의 편향된 왜곡된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을 국민에게 강요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송금주연 5.18 헬기 사격은 전두환 씨 명예훼손 사건 네. 법원이 판단하면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 전두환 씨 그러니까 명예훼손 형사 사건에서 주 쟁점 사안이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입증이 되었다고 보고 전두환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자꾸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권에서 오래 있다가 오진 않아서 사실 좌우 또는 이런 논쟁에서 좀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떠나서 좀 포용하는 정치를 해주기를 좀 기대했는데
이상하게 갈수록 더 심하게 이 편가르기 정치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예전에 다 정리된 사안까지 다시 끄집어내서 극보수적인 시각으로 이 전국을 운영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왜 굳이 그렇게 과거로 회귀하려는 정치를 하는 건지.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지금의 지지율이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맞고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처벌하는 게 내 역할이다. 그다음에 이재명을 구속시키고 또 감방에 보내고 더불어민주당을 거의 뭐 괴멸시키는 게 내 역할이다. 이런 식의 극우적 극단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해야 뭐 지지율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정말 송금주 의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좀 이게 기존의 정치의 여의도의 정치에 물이 안 들었으니 좀 더 새롭게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이 좀 있었는데 그나마 국민들한테 그리고 또 지지율이 어떤 0.73%의 승리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 겸손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거의 뭐 압도적으로 이긴 사람처럼 이렇게 구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실화해위원장이 될 수 있을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글을 쓴 거를 보면은요, 대한민국 파괴하는 과거사위 정리하라. 과거사위는 존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글을 썼던 사람인데 왜 이런 사람을 위원장을 시켰는지, 그러면 과거사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왜 그 위원장을 또 맡겠다고 했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진실화해위원회 방금 얘기 들어보면 4.3이나 5.18은 관련이 없다. 법안을 들여다봐라. 들여다봅니다. 관련 법령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항일 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 그러면 아까도 지금 이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이런 부분 지적하셨잖아요. 여기에 4.3, 5.18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뭐 본인의 생각은 그런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만 5.18의 경우도 아까 김두수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까지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난 거 아니냐라는 아주 얼치기 법치 논리인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이게 이런 점에서 이 진실화해위원회도 장관급이잖아요. 위원장은 장관급이에요. 청문회 대상이 과연 국무위원 일부에만 국한돼 있는 게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이럴 때마다 한 번씩 해봅니다. 그러면 뭐 미국의 경우는 상원에 올라와 있는 그 청문회 대상이라는 게 이를테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정치적인 임명 자리 뭐 대강 3,000개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다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이런 분들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명하고 청문회를 안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국회가 뭐 아니면 시민사회가 일반 대중의 여론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그냥 갈 수밖에 없고 이런 거는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매를 본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성철 소장,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그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때처럼 역사 바로 세우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이건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 세우기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은 이게 바로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통령의 인식과 생각과 판단이 그렇다면 그럼 상당히 왜 이런 사람을 임명을 하냐 이거죠. 제가 목요일 날까지 취재를 해와가지고 꼭 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네, 그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됩니다. 제가 꼭 혹시 말씀. 이분을 누가 추천했는가 이걸 좀 취재해 그것까지 제가 하여튼 취재해 가지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금주 의원께서는 네.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뭐 보수층 결집 뭐 그런 것을 좀 노린 임명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과거사위원회는 중요한 것이 진실의 발견 그리고 화해를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추가해서 민족 정통성을 수립하는 것인데 지금 자꾸 이미 정리된 사안, 뭐 진보와 보수가 이미 중도층이 합의한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그거를 뒤집어서 다시 갈등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갈등을 유발해서 일부 편가르기를 통해서 자기 세력을 확보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목적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과거사위원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 김광동 씨를 지명한 거는 과거사위원회의 역할을 줄이고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라.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러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면은요, 대통령이 지난 후보 시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통령 당선되고 났을 때 4.3, 5.18 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했던 얘기랑 달라요. 그럼 완전 자기 부정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대통령이 직접 선택했을까라는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후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너무 대통령이 생각을 바꿨어라고 단정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대통령이 모르고 임명하지는 않았겠죠. 뭐 정말 누가 추천했는지도 궁금하고. 네. 안정호님, 평생 검사만 해오면서 국가 운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대통령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까짓 위원회 하나는 뭐가 됐든 간에 아는 사람 하나 누구를 꽂아놔도 그 역할을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요? 그런 글 주셨고요. 손윤섭님, 한마디로 도둑을 경찰에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까지 글을 주셨는데 아무튼 민주당은 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김광동 씨가 위원장으로 지명된자마자 이제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요새 민주당이 사실 좀 정신이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어떤 현안마다 명확하게 끌고 가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압박을 하고 이런 야당의 모습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인사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2005년 이후에 그리고 2020년 다시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15 듣고 가겠습니다.